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지금은 129만 요정. 네. 2월 8일까지 130만 요정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한 뉴스는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아무래도 이태원 특별법 거부잖아요. 근데 네. 앞에도 말씀 많이 하셨고 뒤에도 이제 유가족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제가 이 거부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시민으로서 느꼈던 것은 결국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12구 참사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갑작스러운 참사를 당해도 왜 누구의 잘못 때문에 당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야만적이고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네, 정말 속상했습니다. 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나나 내 가족에게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내가 저런 나라 정부로부터 저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거는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네. 나도 똑같이 이런 대우를 받나?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1년 동안 온몸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을 해도 거부권이 행사되는 나라라면은 정말 비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학교 폭력 민사 소송에서 피해 유족들을 대리하면서도 재판에 불출석해서 패하게 만들었던 논란이 있었죠. 권경애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자, 권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오늘 첫 변론 기일이 열렸어요. 네. 피해자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이후에 연락이 오질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도 않아 분통이 터진다. 네. 권 변호사는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권 변호사 대리인 측은 기자들이 많아서 오기 힘들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JTBC를 통해서 권경애 변호사 측의 입장도 공개가 되었는데 네. 보니까 준비 서면을 네, 제출을 냈어요. 했고 그거를 JTBC가 입수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유족이 원고 측이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해서 받은 정신적 충격도 함께 고려돼야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으니까 저 손해배상액 좀 까달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 사실관계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고 네. 이 정신적 충격이 과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충격보다 클 수 있는가라는 그러니까요. 의심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의뢰인이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도 있었고 의뢰인이 연락이 잘 안 닿았다고 해서 재판에 불출석해도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알아요. 네네. 의뢰인한테 연락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의뢰인한테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 재판에서 함께 수행을 해 주셔야 이 네.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 얘기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줬다는 거는 위임한 거잖아요. 위임하고 네. 걱정은 저희들이 할 테니까 여러분은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네. 꼭 그 의뢰인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의뢰인이 연락 안 된다고 재판에 불출석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건강이 악화됐고 날짜를 착각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보통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직도 출생신고를 안 했어. 왜 출생신고를 안 했어? 라고 변호사한테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네. 왜 출생신고를 안 했어? 출생신고 그랬더니 이름을 아직 못 정했대. 그래서 아니 뭐 아직도 이름을 못 정했어. 바빠서 못 정했는데 네. 야 그래도 야 변호사인데 과태료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해. 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기일을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게 변호사들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불출석하면 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의무를 해태하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쌍불이라고 해서 두 번, 세 번 불출석하면 그냥 져요. 네. 그냥 가서 변론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출석을 한 세 번 연속해서 안 하면 집니다. 져요. 네. 쌍불이라고 해서 네. 지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내 다이어리에 쓰고요. 업무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사무소 직원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또 다이어리에 적어서 매일 아침 다시 알려줍니다. 2중, 3중으로 기일은 체크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기일, 날짜를 착각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변호사들, 일반인은 그냥 개인 약속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변호사들은 이 얘기 들으면 혀를 찹니다. 어떻게 기일 날짜를 착각을 하나? 말이 되나 이게.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오늘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해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게 공수처의 수사로 좀 밝혀질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전부 다 사건을 정리를 해서 요거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과 인명사고, 살인, 상해 치사로 지금 과실치사로 보고 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니까 네.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군에서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서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바뀌었죠. 그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인지를 해가지고 첫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경찰한테 경북경찰청에다가 인계를 했어요. 네. 인계를 하면서 네. 1시간 동안 이 사건이 이렇고 가서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설명까지 다 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인수인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단도리를 좀 잘해라라는 얘기도 있었겠네요. 예. 그런 뉘앙스들이. 네. 단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단속을 잘해라. 네. 그리고 외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오, 네. 해병이 한 명, 병사가 한 명 죽은 사건 아니냐. 이런 네.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국군 검찰 수사단이 네. 경북경찰청에 와서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수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회수해 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경북경찰청은 그냥 자료를 받았지 수사 기록을 받은 게 아니다. 따라서 다시 돌려주는 게 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회수해 간 국군 검찰단도 불법을 저지른 거고 네. 이거를 그냥 내준 경찰도 경북경찰청도 네. 불법을 저지른 거다. 네. 라고 해서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불법적으로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 사건 수사 자료를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인계했던, 이첩했던 자료를 가지고 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제가 해설을 해드렸고요. 네. 근데 이게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검찰이 가져간 게 불법적이었다. 불법적이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압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군인권센터에서 녹취를 공개를 했었어요. 그럼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해병대 수사단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다 넘겼던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경찰청 수사팀장 이 두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올까요? 예.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데? 예, 끄끄끄 하고 흐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경북경찰팀장이 수사팀장님이 이거를 흐느끼신 거예요. 이 통화를 받고. 이 전화를 하면서 흐느낀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은 되게 자발적으로 우호적으로 줬다기보다는 어떤 외압이 있었다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얼마나 이분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팀장님도?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화 끝에 서로 필승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이 해병대 수사관이 전화를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끄끄끄 하고 울어요. 흐느껴요. 이 수사팀장이면 남자 40대 50대쯤 된 분일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이렇게 울어요. 왜 울었을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그런 검찰은 이 자료를 왜 회수하려고 국방부에서 국방경찰단 국방경찰관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 자료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건지. 제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해병대 수사단장은 그 김계환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즉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네. 최상병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넘겼거든요. 네. 근데 그거 계속 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다시 회수해 가서 본인들이 1사단장 빼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박정원 수사단장의 주장인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제발 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 12구 참사 유가족과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 함께합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